젊은이들이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깥 나가야지 취업도 하고 세상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창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박구민 기자입니다. 도민일보 일면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20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둔형 외톨이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참 우리가 그 일본을 따라하지 않아도 될 것들 중에서 왕따 시킨다.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하고 왕따 시킨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은둔형 외톨이 이게 다 일본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왕따란 말을 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예, 이게 진짜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학창 시절에 왕따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아예 뭐 왕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냐면 거기서 이렇게 무리대로 같이 지냈습니다. 한 반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보면 뭐 이렇게 좀 뭐 주먹개나 쓰는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놀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놀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 친구들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 친구들끼리 그렇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뭐 싸움을 잘하는 친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닌 친구들한테 개입하지 않았어요. 일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또 각자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가 무리지어서 각자가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좀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 무리가 뭐 이렇게 4-5명 이렇게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또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고 또 싸움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여기 반에서는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왜냐하면 반에 있는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적도 없고 싸움하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들은 어디서 싸움을 했냐?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하고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반에 와서는 절대 뭐 관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있는 좀 힘없는 친구들이 다른 반 친구한테 또 매를 맞았다 그러면 쫓아가서 또 응징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윈윈하는 이런 분위기였지.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냅둬 버렸어요. 걔네들은 또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저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 반에 있는 친구가 반에 있는 친구를 괴롭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그 친구들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라고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우리 시대 때는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동네에서 아예 싸움이 잘하는 친구는 싸움 잘하는 친구 부리 뭐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렇지 않은 부류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서로 그렇게 뭐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괴롭히지도 않고. 근데 그게 요즘은 애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게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도 서로 뭐 서열 정리가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동물을 치면 서열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다 공주고 다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쟤는 왕자 같지 않은데 쟤는 공주 같지 않은데 근데 뭐라고 야단을 치면 막 학부모들도 난리가 나고 선생도 난리가 나고 요즘은 경찰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따 시키는 거죠. 은따라고 하죠. 은근히. 쉽게 얘기해서 아니 같지 않은 게 재수없게 시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물론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인간도 동물인데 동물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 근데 이러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네가 이 세상에서 넌 천재야, 넌 최고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천재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그냥 네가 최고라고 해갖고 난 최고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지 하는 자존감이 자꾸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입니다. 네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네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알았어요. 이건 할 수 없구나. 쟤는 이길 수 없구나. 쟤하고 싸우면 매맞는다. 쟤하고는 싸우지 말자.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쟤보다 공부를 내가 못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하나. 뭐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사회생활에도 잘하자. 이 무리에서 살아남자.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그런 것이 좀 그때 외톨이는 최소한 안 됐습니다. 외톨이도 안 되고 또 그런 무리끼리 같이 모여도 다니고 외톨이도 안 되고 은둔도 하지 않죠. 왕따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따로 놀았다니까요. 노는 거를. 걔네 무리 우리 원래 사회가 나오면 따로 놀지 않습니까? 사회 나오면 원래 따로 놀아요. 같이 놀지 않아요. 원래가. 사회 나오면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끼리 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끼리 놉니다. 같이 놀지 않습니다. 원래 사회가 그래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중학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는 네가 최고야 라고 하고 올라오니 와보니까 최고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존감 상실되고 자존감이 상실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겁니다. 자존심만. 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존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만 남아있는 자존감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면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또 왕따를 시킨다든가 왕따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 참 이상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사회는 인간이 사는 사회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항상 같아요.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게 뭐 다르지 않은데 왜 인간이 사는 사회가 지금 한번 왕따를 시킨다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왕따를 시킨다는 게. 이게 진짜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있질 않았거든요. 아예 노는 사람들이 달랐으니까. 또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좀 힘이 센 애들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힘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질 않았어요. 지금이나 그래요. 이건 닭도 아니고 닭이 좀 병이 들어서 꾸벅꾸벅 졸면 전체가 달려들어서 쪼아서 죽이거든요. 이건 닭도 아니고 닭 새끼들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부모의 교육도 문제예요. 부모의 교육도. 가장 큰 게 부모의 교육에 내 새끼가 너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최고 아닙니다. 세상에 나오면 말이에요.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나와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음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갖고 그런 거 다 못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다. 보통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경하는 것들은 2%밖에 안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는 2%의 사람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갖고 노래 한 곡 부르면 뭐 수천만 원씩 받는 인기 있는 그룹. 이런 거 다 2%도 안 돼요. 0.2%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동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생긴 것도 엄청나게 이쁜 애들은 0.2% 애들이 타고난 거예요. 성형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타고난 애들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가치를 좀 다양화시키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 이뻐야 되니까 막 턱도 깎고 막 이래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과연 물론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굳이 우기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미모지상주의.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모든 가치가 돈에 있는 겁니다. 미모지상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상품화되게 나를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거. 사람은 상품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중받고 사람으로서의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대우받는다고 하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은 지금도 대우해 주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으면 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거 은둔형 이런 소리 들면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더군다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 1년씩 몇 년씩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정제를 통해 추출된 유효 표본 2,000명의 응답 결과와 심층 면접에 참석한 30명의 사례를 분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생활이 시작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 관련 어려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은둔 시작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40대 순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대 때, 30대, 40대, 지금 40대까지가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떠받들어주고 키웠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그냥 그거 애들 태어나면 막 유기농이라고 그러고 막 그거 저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내가 자라왔던. 그러니까 가치가 형성될 때, 가치 형성이 될 때 갖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못 갖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우리는 어렸을 때 못 갖는 걸 알았어요. 형제들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물론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다 물려받는 게 당연했고,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풍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21세기가 내가 있었던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자랐던 그 시대의 다른 나라이긴 합니다.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2024년의 대한민국은 1960년대와 70년대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긴 합니다. 하지만 왜 다른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왕따가 없는데 왜 우리는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물론 자식들을 위하고 저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키웁니다. 용돈을 하나 받으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만 대가를 주는 그렇게 애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또 18살 되면 무조건 되고 다 분가시킵니다. 두지 않습니다. 집에 같이 안 있습니다. 50살, 60살까지 부모와 함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캥거루족이라고 하겠습니까? 캥거루도요, 크면은 내보내요. 캥거루도 크면 내보내요. 어떻게 부모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는, 안 나가려고 하고 버티고, 이제는 부모 아주 복장을 터트립니까, 이게? 아주 그냥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게 부모 잘못입니다. 잘못 키운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애기 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키워야 됩니다. 내가 보면은 막 애들 막 그냥 식당에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막 밥그릇 엎고 막 이러는 거 그냥 부모가 가만 놔두는 거 보면서
이런 일 생깁니다, 나중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하다가 딱 나오면 다릅니다. 이게 뭐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두 가지 유형이 생기죠. 첫 번째, 그걸 채우기 위해서 범죄에 빠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형태를 가든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20대 때 은둔형이 어디 있습니까? 은둔형이. 놀아야죠. 바깥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진 않았죠. 은둔이 아니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젊은인 거예요. 자꾸 돈을 벌어라, 공부를 해라.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따로 있고요. 공부해서 과학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애들은 따로 있고, 돈을 벌어갖고, 많은 돈을 벌어갖고, 세계인들과 싸운 애들도 따로 있어요. 나머지 한 98%는요, 열심히 놀고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자기 직장 잡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부인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갑자기 재벌이 되고 비트코인을 해서 한 개에 1억씩 돼갖고 10억, 2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아닌 것 같으죠? 살아보세요. 60년 이상 살아보면 압니다. 이건 정해져 있구나 하고 압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시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시면 자식이 안 되는 거, 못하는 거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현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존경합니다. 맨 처음에 아기 때는 10,000원, 20,000원이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때는 50,000원이면 행복해 줄 수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한 10만 원이면 애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10만 원 가지고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얘가 졸업하면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집도 하나 못 얻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못 채워줍니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걸, 우리 집의 사정이 이렇다는 걸,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될 수 있는 건 이걸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운동 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비율도 적지 않아 조기 발굴과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은둔 상황 중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수면, 인터넷 개입,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의 36%와 가족의 47%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관심 분야, 교육 지원, 상점 이용 쿠폰 지원, 취업 창업 지원,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순으로 참여 의향이 있다고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1년에서 3년씩 바깥에 안 나가고 스마트폰과 게임하고 유튜브 했던 애가 무슨 취업하고 창업을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바깥에 나가야지 취업도 하고 세상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창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남이 한 거를 교육하는 것이 그걸 듣고 창업을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요 죽을 똥을 싸면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노하우를 채택하고 그리고 그거를 창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하고 또 달라요. 창업은 망합니다. 망하면 헤어나질 못해요.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진짜 이거는 나와 보셔야 합니다. 제발 좀 나오세요. 사회를 나와서 하다못해 새벽에 할 일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락동 시장이나 농산물 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또 저기 공사 현장에 나가 있다고 좀 줄 서 있는 사람들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대한민국에 5시에 나와도 차가 밀려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료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업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변에 피해 주는 겁니다. 창업한다고 해서 돈 끌어다가 빚져가지고 만약에 망했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어떻게 창업합니까? 사냥하고 똑같은데 동물이 사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자가 한 번도 사냥해보지 않았던 사자가 무슨 수로 사냥을 합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창업이. 제가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신취약 청년 전담 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고립 은둔 청년을 초기 상담, 심리 정석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모 교육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 교육, 부모가 될 교육, 20대 결혼 가임기에 결혼해서 임신해서 부모가 될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부모들한테 부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식 기를 능력도 없고 자식을 우리는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부모한테 맡기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뭐 제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자 동창들 전부가 다 99.99%가 다 딸 자식들 키워주고 있으면 외손주, 외손녀.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한테는 안 맡겨요. 자기 엄마한테 맡기지. 자기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키워준 것도 있는 힘들어 죽겠는데. 딸이 난 자식까지 또 키워주고 있으니.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235명의 지원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청년 미래센터에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인천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들이 일상생활로 회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박구민 기자가 도민일보 1면에 전했습니다.